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유다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연구는 EEG와 EMG를 기반으로 하지 엑소스켈레톤 외골격을 제어하는 연구입니다. 본 논문은 IEEEXS의 2020년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3.9이며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분야에서 큐트에 해당합니다. 본 연구는 이번 학기 상록이 컬트에서 MIEEG 기반으로 손 움직임 분류 연구를 진행하는데 관련 선행 연구 조사 및 EMG 기반의 분류와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인트로 단락은 외골격이 하지 기능이 손상된 환자의 임상 재활을 위해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엑소스켈레톤이라고도 하는 외골격은 아래 사진과 같이 하지 기능이 손상된 환자가 착용하여 운동 능력과 근력을 보조해주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외골격은 일반적인 모터 동작과는 사용 방식이 다르기에 뇌파, 특히 ERD 검출을 기반으로 하는 BMI,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시스템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여러 연구에서 이 BMI 기반의 상지 치료의 효율성이 입증되었지만 하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합니다. 이는 해부학적으로 인간 감각 운동 피질의 왼발과 오른발의 표현 영역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왼팔과 오른팔을 분류하는 연구는 많지만 왼발과 오른발을 분류하는 연구는 거의 없고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실시간 제어 및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EEG와 EMG를 함께 사용하는 연구가 늘고 있는데 단순히 지역적 모터 콜텍스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소마토 센소리, 그리고 프라이머리 앤 세컨더리 모터 코텍스, 스피널 코드 모터 뉴런을 포함한 모터 체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두 단락에서는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에 대해 소개합니다. 본 연구는 피험자의 의도 감지의 정확도와 제어 시스템의 성능 한계를 해결하여 하지 외골격의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EEG 및 EMG 기반의 멀티모달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연구 셋업입니다. 신호는 MI 동안의 EEG와 EMG로 구성되었으며 두 신호 모두 특징 추출 후 분류기로 분석하여 동작 의도를 예측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외골격에 보내 최종적으로 목표 운동을 실행했습니다. EEG 신호는 MVX52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하였으며 센트럴에 7개의 채널을 배치하여 수집하였습니다. 레퍼런스 채널은 각 귀에, 그라운드는 이마에 위치시켰으며 샘플링 레이트는 500Hz였습니다. EMG의 경우 동일한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하였으며 머스큘러스 텐서 패시레티 이 MTFL을 포함하여 총 4개의 근육 위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때 2개의 전극당 하나의 커먼 레퍼런스가 있는 전극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를 위해 말씀드리면 뒤에 나오는 결과들은 각 근육마다의 신호 모양과 분류 정확도가 나오는데 이 약어에서 M이 빠진 이 TFL, RF, BF, G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처리는 로 EEG와 EMG에 대해 EEG는 8에서 15Hz, EMG는 10에서 300Hz로 적용하였으며 라이노이드 제거를 위해 50Hz 노치 필터를 적용하였습니다. EEG와 EMG는 서로 다른 피처를 추출하였는데 EEG는 MI 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CSP를, EMG는 RMS를 추출하였습니다. 우측의 사진은 휴식과 왼발 그리고 오른발을 움직였을 때 각 오른발과 왼발에 부착된 채널에 대한 RMS 값입니다. MI 동안 센서리 모터 리듬의 ERD, ERS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휴식 상태의 뇌파가 레퍼런스 스테이트로 사용되었습니다. EEG 신호는 모든 채널에 대해 표면 라플라시안을 사용하여 공간적으로 필터링 되었고 그 후 각 신호에 대해 1Hz 간격으로 PST를 산출하였습니다. ERD는 MI 동안의 신호 파워와 휴식 신호의 차이로 계산되었습니다. 실험은 8명의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실험 동안 피험자는 외골격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실험은 크게 2개의 온라인 실험으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첫째로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기반의 발 MI만을 사용하여
외골격을 제어하는 성능을 테스트하였고, 두 번째 실험은 실제 발 움직임을 테스트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HMI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MI 실험은 트레이닝 세션과 테스트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트레이닝 세션은 호흡에 집중하는 휴식과 주 사용 다리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상상을 하는 명령 중 하나를 수행했습니다. 각 명령은 무작위로 4초간 5회 제시되었으며 명령 사이에 휴식 및 준비를 위해 프리퍼레이션을 3초간 제공하였습니다. 분류기의 훈련 시간은 총 1분 10초였으며 분류기 훈련이 완료되었을 때 각 피험자는 외골격을 제어하는 3번의 테스트 세션을 가졌습니다. 테스트 세션 동안 각 명령은 무작위로 5번 4초간 제시되었으며 각 자극간 간격은 10초로 늘어났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분류기는 매 500ms마다 EEG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매 500ms마다 시각적 피드백을 통해 피험자에게 표시되었습니다. 이는 REST 혹은 MI의 명령과 일치하는 작업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화면 중앙의 초록색 점이 화면 가장자리까지 채워지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4초 동안의 MI에 대해 올바른 분류 결과를 얻었다면 외골격은 해당하는 다리를 움직여 한 걸음을 걸었으며 분류가 잘못된 경우 아무런 동작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험인 직접 움직이는 실험에서는 왼발과 오른발을 움직이는 시도와 뉴트럴인 움직이지 않는 동작 3개를 수행하였습니다. 각 동작은 동작 명령 이후 3초간 수행되었으며 각 명령의 인터벌은 10초였습니다. 분류기 훈련이 완료된 후 3개의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테스트 중에는 외골격 반응을 통해 피험자에게 정답 유무를 알려주었고 올바르게 분류된 경우 외골격이 해당 발로 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먼저 실시간 외골격 제어를 위해 MI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움직임을 상상했을 때와 레스트를 분류하였으며 좌측 그림은 각 피험자를 대상으로 3번의 MI 테스트 및 이를 평균한 결과입니다. 모든 피험자의 평균 78.3%의 정확도로 분류하였으며 가장 좋은 성능을 도출한 피험자는 3번 피험자로 평균 86.7%로 분류하였습니다. 우측은 ERD 분석 결과입니다. 우측 사진은 6에서 12Hz의 뮤파에서 ERD 최고값이 도출되어 해당 대역에 대해 채널별 평균값을 나타냈습니다. 평균적으로 CZ 채널에서 더 큰 ERD 값이 생성되었으며 이는 하지 운동이 CZ에서 표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외골격을 착용한 피험자가 균형 유지를 위해 손을 움직이기에 그에 해당하는 C3와 C4의 ERD가 크게 도출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발 MI 분류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동일한 위치에서 시스템을 훈련하고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C3, C4의 채널의 ERD 값이 이전 연구의 손 MI 결과와 비교하여 절반 정도 적다고 합니다. 즉, 본 연구가 단순한 MI 분류가 아닌 실제 조건에 중점을 둔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움직였을 때 측정한 EEG 기반의 ERD를 사용하여 분류한 결과입니다. 먼저 A는 왼쪽 또는 오른쪽 다리 중 하나라도 움직인 경우와 움직이지 않은 휴식 상태를 2클래스로 분류한 결과이며 아래 B는 왼쪽, 오른쪽, 그리고 휴식의 3클래스로 분류한 결과입니다. 2클래스 분류의 경우 평균 78.13%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이는 앞의 MI 경우와 거의 유사한 결과입니다. 3클래스 분류 결과는 평균 51.31%의 낮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3클래스 분류의 찬스 레벨인 33.3%보단 높지만 외골격을 제어하기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측의 그림은 모든 피험자에 대해 왼쪽 그리고 오른쪽 다리의 실제 움직임 동안의 채널별 ERD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MI와는 달리 외골격에서 실제 움직임의 경우 가장 큰 ERD 값은 CZ 채널이 아닌 센서리 모터 컬텍스에서 손 표현 용력에 해당하는 C3와 C4 채널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이 영역에 ERD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외골격이 다리를 들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험자들이 목발에 기대어 균형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실제 움직임에 대해 낮은 분류 정확도를 얻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움직였을 때 측정한 EMG를 사용하여 분류한 결과입니다. 아무런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와는 다르게 외골격을 착용하면 이 외골격에 단순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완전히 이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EMG만으로 분류는 어려울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채널을 모두 사용하였을 때 평균 여기 All4 채널을 사용하였을 때 평균 83.4%의 정확도를 냈다고 합니다. 또한 피험자마다 정확도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각 개인마다 해부학적 특징과 근육 위치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측 그림은 채널 수를 줄이면서 분류한 결과입니다. 모든 대상자에 대한 최고 평균 정확도는 TFL, BF, RF를 포함하는 채널 셋으로 85.8%였으며 다른 채널들과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EMG 기반 분류의 정확도는 EEG 제어의 경우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EEG와 EMG 신호를 조합하여 실제 발의 움직임 시도를 예측한 경우의 결과입니다. EEG와 EMG를 결합하기 위해 2가지 프로토콜을 수행하였는데, 먼저 두 신호를 함께 CSP 추출 후 LDA 기반 분류한 경우와 각각으로 나누어 CSP를 추출하고 분류를 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논리연산자 앤드와 월에 의해 결합하였으며, 분류는 움직임과 휴식 상태만을 구분한 투클래스 분류를 수행하였습니다. 5월 조건은 EEG 또는 EMG 기반 분석 중 하나 또는 둘 다 움직임을 예측한 경우 움직임 실행을 예측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AND 조건은 EEG 및 EMG 기반 분석 모두가 움직임을 예측한 경우 움직임 실행을 예측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의 경우 별도의 그림이나 테이블로 결과가 레포트되어 있진 않았으나 평균 80%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EEG와 EMG를 단독으로 사용한 결과의 중간 정도 성능입니다. 다음으로 EMG와 EEG를 각각 처리한 경우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를 위해 TPR, FNR, TNR, FPR의 평가지표와 밸런스드 어큐리시를 사용하였습니다. 투클래스 분류를 진행하였기에 포지티브는 다리를 움직인 시도의 횟수이고 네거티브는 휴식 시도의 총 횟수입니다.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EEG 대비 EMG를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때 밸런스드 어큐리시와 잘못 분류한 비율을 나타내는 FPR에 더 낮게 나오면서 성능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논리연산자를 사용한 결과 잘못 분류한 다리 움직임 시도 횟수를 나타내는 펄스 네거티브 레이트에서 EMG와 EEG를 5월 조건으로 분류했을 때 가장 낮았으며, 잘못 분류된 휴식 시도 횟수인 펄스 포지티브 레이트에서는 엔드 조건으로 분류했을 때 가장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연구는 EEG와 EMG의 멀티모달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와 외골격을 제어하는 현실적인 조건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또한 이때에 MI와 실제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HMI 제어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EEG 및 EMG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와 함께 사용할 때,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에 대한 조합 결과를 테스트하였습니다. 본 연구에 대해 아쉬운 점은 하지에 부착한 채널 선택 이유와 ERD 분석의 주파수 대역 선택 이유가 부재한 점과 멀티모달 온라인 실험은 진행하지 않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MI와 ME에 대해, 그리고 EEG와 EMG의 여러 조합에 대해 테스트해 본 것과 마지막 오프라인의 논리연산자 계산은 추후 저도 EMG와 IMU 조합하여 분석할 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